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 TV의 강교수 교수입니다. 자, 요즘 이제 교육 문의를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피부 관리사분들은 경락 근육 관리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문의 전화가 많고, 한의사분들은 척추 교정, 병 치료요법 등등에 관심을 많이 가진 전화분들이 많이 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경락경혈은 가로로 흐르는 에너지와 세로로 흐르는 에너지의 기의 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고, 근육을 푼다는 말은 근육 속에 있는 신경과 혈관과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것이고, 뼈를 교정한다는 것은 신경의 아버지 신경 중에 제일 큰 신경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잡자면 경락과 근육 관리는 작은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고, 척추 교정은 큰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요렇게 하면 시원해져요, 저렇게 하면 시원해져요, 며칠 자고 나면 또 재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완벽하게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몸이 건강하고, 완벽하게 체형이 좌우 균형이 잡혀야 건강하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증강되고 신경과 혈관과 림프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 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똑바로 좌우 균형이 잡힌 체형 상태에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한 상태에서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을 강화하고 근육을 강화하면 그게 지탱이 돼요. 그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이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고 특별한 주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벽한 건강 상태예요. 완벽한 건강 상태를 추구하고 가르치는 강교수 TV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뼈가 변이가 와서 신경이 눌리는데 이걸 잡지 않고 주위의 근육만 풀고 경혈 자리만 잡아하면 순간은 좋아질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재발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뼈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완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고객 중에 고민을 털어놓더라고. 남편이 운동을 안 하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지를 않는데, 그래서 자꾸 뼈가 골절이 된대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 우리 시청자 중에 60대, 70대, 50대 된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합니다. 예. 왜 하느냐? 뭐 제가 쓴 책을 구입하고 싶다. 또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병원을 가지 않고 근본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추구하던데, 우리 강 교수님이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 뭐 그런 전화가 와. 그러면 이제 나이를 제가 이제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제가 읊어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50년의 근육이 있고 200년씩의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육과 뼈와 연관돼서 신경이 나오고 혈액이 흘러다니고, 그 다음 림프가 흘러다니고, 그 다음에 어떻다? 기혈순환하고, 기혈순환을 좋게 하는 게 뭐 경락경혈 뭐 이런 거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골다공증을 오늘 제가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드리면, 골다공증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50대 이상의 여성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몇 명? 10명 중에 8명이 골감소증을 겪는다. 무슨 말이냐? 여성분들은 폐경이 오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중단이 돼. 그러니까 어떻다? 뼈에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골 감소증이 오는 거예요. 남자도 뭐 테스토스테론 나이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중단되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성분이 남성보다 어떻다? 골다공증이 더 많다는 것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뼈가 약해진 사람은 한번 부러져. 그러면은 한번 부러진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재골절이 일어나. 재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몇 배나 높다? 5배나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미연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 골다공증은 내가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음식을 드시고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다리에 골절이 일어나서 뼈가 부러졌어. 대퇴골 경골비골 대퇴골이 부러졌다 치자. 부러지면 뼈가 부러졌다가 뼈가 붙으면서 이게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뼈가 붙으면 똑같이 붙습니까? 아니면 진액이 나오면서 뼈의 캐파 크기가 달라져요. 그럼 어때요? 오른쪽 왼쪽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또 그걸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교정학적에서 보면은 짧아진 다리를 보정해 주면 돼. 깔창을 깔아줘요. 그거는 교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일단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뼈가 잘 부러진 사람은 1년 내 재골절 때 다시 부러질 확률이 5배나 높다. 여성은 폐경이 오면서 훨씬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노인의 59.9%가 골다공증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우리나라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점점점. 그죠? 그래서 고령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심지어 지방에는 소아과 병원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쨌든 간에 뼈의 강도는 20대부터 30대가 가장 강하고 튼튼합니다. 볼륨도 크고 40대부터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뼈의 강도가. 그러면 골다공증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뼈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골 감소증이 진행되면 될수록 손의 압력이 약해집니다. 손의 압력이 약해지고 허리가 굽고 키가 작아지고 하면은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악수를 할 때 힘이 지나치게 없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 골골한 사람이야. 힘이 없는 사람이야.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악수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럼 골다공증은 뭐냐? 체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T스코어라고 있어요. T스코어가 2.5 이하면은 골다공증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골밀도 검사를 할 때는 골밀도 검사 부위는 럼버, 허리 쪽이나 그 다음에 대퇴골 쪽, 이쪽을 T스코어 검사합니다. 그래서 2.5 이하는 골다공증이 진행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뼈의 강도, 뼈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뼈의 강도가, 뼈가 얼마나 튼튼하냐, 뼈의 강도가 뼈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간단하잖아요.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뼈가 튼튼하지를 못하고, 뼈가 이렇게 튼튼하지를 못하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그리고 이 골다공증이 무서운 거는 아프지도 않아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통증도 없어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거는 미리 어떤 신호를 주지도 않는다니까. 갑자기 부러져 버려요. 응? 골량 감소, 경미한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다공증을 뭐야?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관절
재골절 후 다시 부러진 후 1년 내에 사망률이 남자는 27.9%, 여자는 14.3%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부러진 사람은 재골절 다시 부러질 확률이 높고, 그게 부러짐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부축받아가 겨우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못하면 인체의 모든 대사작용이 더뎌져요. 인체의 모든 대사작용이 더뎌지다 보면 2차, 3차 병이 오는 거예요. 자, 못 움직여. 음식은 드셔야 뼈가 붙어.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칼슘, 특히 칼슘을 많은 음식을 드셔야 붙잖아. 그럼 많이 먹어. 그리고 안 움직여. 몸이 비대해져. 혈압이 높아. 당뇨가 와. 2차, 3차 병이 안 오겠냐고. 비만이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당뇨가 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당뇨가 오면 근육이 굳어. 왜냐? 50개, 40개의 원인이 당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이 있는 사람은 50개, 40개는 쉽게 와요. 그럼 연관성이 2차, 3차 병이 온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뼈가 약해져 있으면은 평소에 뭐 아주 작은 기침하거나, 뼈가 약해서 평소에 골프 치다가 뒷땅을 쳐도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것이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음주!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저도 뭐 와인을 좋아하지만 가끔 와인 한 잔 정도야 뭐 괜찮겠죠. 그렇죠? 주당처럼 자주 마시면 안 좋다. 그 다음에 흡연. 뼈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는 게 뭡니까?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은. 예. 뼈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는 게 흡연이다. 그럼 어때요?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또 안 좋은 게 뭐냐? 카페인. 지나치게 드시는 거 안 좋고, 탄산음료. 왜냐? 카페인과 탄산음료가 칼슘을 뺏어갑니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뭐 사이다, 콜라, 탄산음료들은 뭘 뺏어간다? 칼슘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 젊은 친구들도 어때요? 콜라 자주 마시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도 정말 평소에 주지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뼈는 70%가 칼슘과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칼슘과 비타민 D를 흡수를 또 많이 해줘야 좋은데, 뼈는 칼슘, 콜라겐, 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칼슘 흡수를 돕는 게 뭐예요? 비타민 D잖아요. 칼슘은 뼈에 가장 많은 구성성분이 칼슘입니다. 뭐 칼슘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멸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조류에도 많고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은 땡큐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단백질 등등을 여러분들이 함께 드시면 아주 좋다. 왜냐? 단백질은 또 우리 근육을 만들잖아요. 근육이 강해져야 뼈도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래서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타민 D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물론 비타민 D는 여름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한 30분 밖에 나가서 옷을 벗고 이렇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그 외에는 비타민 D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 연어. 그 다음에 어떻다? 중국집에서 목이버섯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비타민 D가 많습니다, 사실. 오메가3도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작용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3. 그러니까
합성을 시킨다 이 뜻이야. 오메가3도 칼슘의 뼈에 제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3도 필요하다. 비타민 D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다? 오메가3는 생선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은 그 외에 또 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도 있고 육류, 연어, 우유, 치즈, 멸치, 미역,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말리면은 훨씬 영양이 증강되는데 동그란 부위 아래로 거꾸로 이렇게 말리면은 어떻다? 표고버섯은 아주 영양이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톳, 바다에서 나온 톳, 아몬드. 아몬드 같은 걸 특히 어떻다? 몸이 비대한 사람은 한 20알 이상을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왜냐?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셔야 돼요. 아몬드. 그 다음에 칼슘. 99% 뼈와 치아가 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의 99%가 뼈와 치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치아를 생각한다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신경 안정을 작용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심장의 운동도 멈추게 합니다. 칼슘. 혈관 수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칼슘. 네? 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인체는 그래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하나로 안 된다. 관리도 마찬가지야. 수기요법도 근육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경락을 알아야 되고 척추 교정을 알아야 작은 병과 큰 병을 유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누르면 시원해진다. 저기 누르면 시원해집니다. 며칠 지나면 또 아프지.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이는 만큼 몸을 관리할 수 있고 몸을 관리하는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뭐야? 웨이트 운동을 해야 돼. 무게를 받는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걷기보다 어떻다?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뛰는 게 좋고 줄넘기. 그 다음에 역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역도선처럼 역기 가벼운 거 이렇게 드는 게 골다공증에 도움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이트 운동, 무게 받는 운동.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이 비대한 사람은 골다공증이 적겠네. 맞아요. 왜냐? 무게 엄청난 무게가 누르잖아. 그럼 뼈는 지속적으로 운동이 돼 사실은. 그런데 몸이 비대한 사람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등이 노출되잖아요. 또 몸이 비대한 사람은 설관절, 무릎 관절에 또 무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비대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 일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래서 비대하면 골다공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어쨌건 간에 무게를 눌러주는 운동을 해야 뼈가 튼튼해진다. 그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역기 같은 거를 들 때 튼튼해진다. 그런 거를 주저하시기 바랍니다. 뼈를 약화시키는 파골세포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파골세포가 만들어져 뼈가 약화됩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파골세포가 만들어져서 뼈가 약해집니다. 뼈에 구멍이 생깁니다. 모처럼 스폰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데 단백질은 꼭 섭취를 해야 돼. 왜냐? 근육이 강해지려면 또 단백질 섭취해야 돼. 근육이 강해져야 뼈로 혈액순환이 증가되면서 뼈가 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음식, 운동,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골다공증의 예방 방법 이런 등등을 아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또 이왕에 골절이라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 그럼 어떻다? 보정을 해줘라 라는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드립니다. 경미한 병은 근육관리로 치료가 되고 경미한 병은 발관리로 치료가 되고
경미한 병은 경락으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스파이럴 너브부터 신경근이 눌리는 큰 병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 체형 교정을 해야 된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는 분은 수기요법의 실전 최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교수 교수입니다.